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험을 대비한 실력 향상을 위한 네 번째 문제풀이 실기 영역입니다. 최근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은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출제되고 있어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에 대한 집중 공부도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진행 설명은 생략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일시정지 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적합한 답을 하나만 고르시오. 36번 36번에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1번 식사 후에는 가능하다면 30분 정도 앉아 있게 한다가 옳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요양보호사는 시설 대상자에게는 음식 섭취를 도와주고 재가 대상자에게는 음식 선택, 조리, 식사를 도와줍니다. 지문 2번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으로 편마비 대상자는 음식을 건강한 쪽 입에 넣어줍니다. 3번 살해 예방을 위해 대상자의 상체와 고개는 약간 앞으로 숙입니다. 4번 의자에 깊숙이 앉고 식탁에는 팔꿈치를 올릴 수 있도록 합니다. 5번 대상자의 배 부위와 가슴을 압박하지 않는 옷을 입힙니다. 37번 37번에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돕는 방법은 2번 음악과 텔레비전을 끄고 식사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 고려할 점으로 대상자의 식사 습관과 음식에 대한 기호를 최대한 반영해주고 안정된 식사 분위기를 조성하며 또 규칙적인 일과에 따라 식사하기를 하고 식탁에 앉으면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식사를 도울 때는 한 가지 음식을 먹고 난 후 다른 음식을 내어 놓습니다. 지문 3번 소금이나 간장은 식탁 위에 두지 않고 사용합니다. 4번 졸려하거나 초조해 하는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5번 무거운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게 합니다. 38번 많은 알약을 한꺼번에 복용해야 하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알약의 개수를 나누어 두세 차례 먹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물에 녹여 마시게 하는 것과 2번 한꺼번에 갈아서 먹게 하는 것은 약국에서 가져온 상태로 투약하거나 약사나 의사에게 문의하여 지시에 따릅니다. 3번 고개를 뒤로 젖혀 한 알씩 먹게 하는 것은 사례나 질식 등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번 숟가락에 담아 입안 깊숙이 넣어 삼키게 하면 기침이나 구토 유발을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투약의 기본 원칙은 정확한 약물이 정확한 대상자에게 정확한 용량으로 정확한 경로로 정확한 시간에 투약이 되어야 합니다. 투약 후에는 이상 반응을 관찰합니다. 39번
39번에 양쪽 귀에 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 기약을 점적하는 방법은 5번 한쪽 귀에 약을 넣고 5분간 같은 자세로 있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귀약 점적은 치료할 귀를 위쪽으로 하여 투여합니다. 2번 약을 냉장고에서 꺼내 바로 투여하지 않고 기약이 너무 차거나 뜨거우면 뇌를 자극하여 오심, 구토, 어지러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3번 귀를 후 상방으로 잡아당긴 후 투여합니다. 4번 기약 투여 후에는 귀 입구를 잠깐 부드럽게 눌러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약은 약물이 귀 안쪽으로 잘 들어가도록 윗부분을 잡고 뒤쪽 후 상방으로 잡아당기고 점적합니다. 40번 40번에 수액을 막고 있는 대상자의 주사 부위가 부어오를 때 대처는 2번 수액 조절기를 잠근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주사 바늘을 제거하는 것은 의료인 소관사항으로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3번 주입 속도를 조절하여 빨리 들어가게 하는 것도 의료인의 소관사항입니다. 4번 주사 맞는 팔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줍니다. 5번 부어오른 부위를 알코올 솜으로 눌러주는 것은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주사 부위는 의료인의 고유 영역이므로 요양보호사는 주사 주입을 하지 않습니다. 41번 41번에 휠체어로 이동하여 화장실을 사용하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4번 대상자의 겨드랑이를 감싸 일으킨 후 몸을 회전시켜 변기에 앉힌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대상자의 건강한 쪽 왼쪽을 휠체어를 놓고 옮깁니다. 2번 휠체어 의자 깊숙이 앉게 하여 이동을 합니다. 3번 휠체어 잠금 장치를 걸고 잠그고 발받침대를 접은 후 변기로 옮깁니다. 5번 배설이 끝날 때까지 화장실 문을 열어두고 다른 용물을 본다는 것은 대상자에게 의향을 물어 옆에 있을지 확인하고 화장실 밖에서 기다릴 때는 중간중간 말을 걸어 살펴봅니다. 42번 42번에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돕는 방법은 4번 침상 배설은 침대에서 내려올 수 없는 대상자가 사용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편마비 대상자의 침상 배설을 도울 때는 허리 아랫부분에 무릎덮개를 덮은 후 바지를 내려줍니다. 2번 침대 머리를 높게 하여 배에 힘을 주기 쉽게 합니다. 3번 변기를 이용할 때는 텔레비전을 켜거나 음악을 틀어놓아 심리적 안정을 줍니다. 5번 간이 변기는 따뜻한 물로 데워서 변이를 자극하고 항문 중앙에 데워줍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차가운 변기가 피부에 바로 닿을 경우
대상자가 놀랄 수 있으며 피부와 근육이 수축하여 변이가 감소될 수 있습니다. 43번 43번에 이동변기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변이를 자극할 수 있는 방법은 5번 미지근한 물을 항문에 끼얹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분 섭취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2번 고단백 식이를 제공하는 것은 적절한 섬유질 섭취와 복부 마사지 시행으로 장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합니다. 3번 미리 따뜻한 물로 데운 변기를 데워줍니다. 4번 배설 시 나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음악을 틀어줍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건강한 쪽에 오도록 하여 휠체어나 침대와 30 내지 45도로 비스듬하게 놓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이동 변기의 모습입니다. 44번 44번에 기저귀를 사용하는 대상자의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4번 기저귀가 뭉치지 않도록 잘 펴서 둔부를 감싸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둔부는 수시로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2번 기저귀는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교환합니다. 3번 피부가 붉어진 경우 간호사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5번 엉덩이에 발적이 있으면 도넛 모양의 베개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저귀 사용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기저귀 사용 대상자는 배뇨, 배변 시간에 맞추어 자주 살펴보고 젖었으면 속히 갈아주어 피부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45번 45번에 유치도뇨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다고 알려준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수면 중에는 연결관을 잠그지 않습니다. 2번 소변 주머니는 3시간마다 확인하고 비워줍니다. 4번 소변 주머니는 방광 위치보다 낮게 둡니다. 5번 유치도뇨관이 당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합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유치도뇨관이 막히거나 꼬여서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방광에 소변이 차서 아랫배에 팽만감과 불편감이 있고 아플 수 있습니다. 46번 46번에 잠을 자기 전에 대상자의 의치를 빼주는 이유는 2번 잇몸 압박 예방이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잠자기 전에 의치를 빼주는 이유가 아닙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의치를 빼어둘 때는 찬물이 담긴 용기에 보관해야 의치의 변형을 막을 수 있습니다. 47번
47번에 대상자의 두발 청결을 돕는 방법은 1번 머리를 감기기 전에 대소변을 보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머리 감기기는 공복, 식후는 피하고 추울 때는 덜 추운 낮 시간대에 감습니다. 지문 1번 두발 청결을 도울 때는 머리와 두피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으로 마사지를 합니다. 3번 침대 모서리에 머리가 오도록 하여 몸을 비스듬히 하여 머리를 감깁니다. 4번 린스를 한 후 따뜻한 물로 머리를 충분히 헹구어 줍니다. 5번 두발 전용 세정제는 물을 섞지 않고 사용합니다. 48번 48번에 발의 청결을 돕는 방법은 4번 각질을 제거하기 위해 따뜻한 물로 씻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발톱은 일자로 자릅니다. 2번 발가락 사이는 비누를 이용해 씻은 뒤 헹굽니다. 3번 무좀을 예방하기 위해 면 제품 양말을 신깁니다. 5번 따뜻하고 두꺼워진 발톱은 따뜻한 물에 10 내지 15분간 담갔다가 자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노인의 피부는 건조하여 각질이 생기기 쉬우므로 오일이나 로션 등을 발라줍니다. 49번 49번에 치매 대상자가 열이 나는데도 목욕을 시켜 달라고 할 때 대처는 4번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몸을 닦아준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치매 대상자가 열이 있을 때 목욕을 시키는 적절한 대처가 아닙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치매 대상자의 목욕 유의사항으로 요양보호사는 목욕 전에 대상자의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치매 대상자의 목욕은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목욕을 거부할 때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안전을 고려해서 혼자서 목욕을 시키지 않습니다. 50번 50번에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하의를 갈아입히는 방법은 3번 좌우로 체위를 변경하며 한쪽씩 벗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다리를 모아 무릎을 세운 후 벗기는 것은 엉덩이를 들 수 있는 대상자인 경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엉덩이를 들 수 없는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 방법이 아닙니다. 51번 51번에 발 쪽으로 미끄러져 내려가 있는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를 침대 위쪽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은 편마비 대상자와 관련된 문제는 편마비 쪽이 어딘지, 협조 가능한 쪽은 어느 쪽인지를 유의하여야 합니다. 질문에서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이 건강하고 협조가 가능합니다. 지문 1번은 오른쪽 편마비인데 오른팔로 침대 난간을 잡고 있어 틀렸으며
지문 2번과 4번은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측면에서 침대 위쪽으로 이동하는 방법이며, 지문 5번은 침대 위쪽으로 대상자를 당겨 올리는 그림입니다. 3번은 대상자의 잔존 능력이 있는 왼팔을 침대 난간을 잡고 있는 그림이며 적절하고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은 침대 위에서 이동 시 유의점으로 대상자의 관절 능력을 파악하고 스스로 움직여 협조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하게 합니다. 52번 52번에 침대에서 체위 변경에 관한 설명은 5번 반안전자세, 반자위는 식사 시나 위관 영양을 할 때의 자세이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침대에서 체위 변경은 보통 2시간마다 합니다. 2번 체위 변경 목적은 몸의 압력을 분산하고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3번 체위 변경은 욕창 발생을 예방하고 피부 괴사를 방지합니다. 4번 바로 누운 자세, 양와이는 휴식하거나 잠을 잘 때의 자세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기본 체위의 형태로 바로 누운 자세, 양와이, 반안전 자세, 반자위, 엎드린 자세, 보기, 옆으로 누운 자세, 척위가 있습니다. 53번 53번의 제시문 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 나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 다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 라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의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시키는 순서로 옳은 것은 순서 정렬 문제는 머릿속으로 제시문을 상상하면서 정리하면 쉽기도 하고 기억에 오래 남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문제도 제시문을 보면 제일 먼저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옮기기 위해서는 휠체어를 자동차로 가져와서 놓아야 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나압은 휠체어를 자동차와 평행하게 놓는다가 제일 먼저 와야 합니다. 벌써 답은 지문 2번이나 3번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자를 자동차에서 내려야 하므로 대상자에게 채워진 자동차 안의 안전벨트를 풀어주어야 하므로 답은 자동차 안전벨트를 풀어준다가 와야 합니다. 다음은 자동차 밖으로 나오기 위해 가압은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자동차 밖으로 내린다입니다. 마지막은 휠체어에 앉히는 것이 목적이니 휠체어에 앉는 순서인 라압은 무릎을 지지하여 휠체어에 앉힌다가 와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나, 다, 가, 라가 맞습니다. 54번 54번에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가 그림과 같이 계단을 올라가고자 할 때 이동 순서는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 이동에는 어느 쪽이 건강한지를 파악하고 건강한 팔에 지팡이 든 손을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편마비 대상자의 지팡이를 이용하여 계단을 오르고 내릴 때의 순서는
오를 때는 지팡이 건강한 다리, 마비된 다리 순이고 내릴 때는 지팡이 마비된 다리, 건강한 다리 순서입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도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이므로 왼쪽이 건강하고 왼손에 지팡이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상황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을 정리하면 지팡이가 먼저, 다음은 건강한 다리인 왼쪽 다리, 마지막으로 마비된 다리 즉 오른쪽 다리가 따라오는 순서가 맞습니다. 따라서 5번 지팡이 왼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맞습니다. 55번 55번에 제시된 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 나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한다. 다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 라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다와 같이 외상이 의심되는 대상자를 척추 고정판을 이용하여 이송하는 순서는 척추 고정판에 대상자를 고정하는 것은 침대 위에서 옆으로 눕히기 방법과 같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도 제시문을 볼 때 대상자를 들어서 바로 고정판에 올려 놓을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옆으로 가져와 놓아야 합니다. 답은 척추 고정판을 대상자 바로 옆에 놓는다가 먼저 와야 합니다. 다음은 고정판에 대상자를 올리기 위해 대상자의 몸을 기울여야 하므로 갑은 대상자의 몸을 요양보호사 쪽으로 돌린다입니다. 다음은 대상자 몸이 기울여지면 그 공간에 고정판을 넣습니다. 랍은 대상자의 밑으로 척추 고정판을 밀어 넣는다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자를 고정하는 것으로 납은 무릎, 손목과 엉덩이, 위팔 순으로 고정한다입니다. 따라서 3번 다, 가, 라, 나가 맞습니다. 56번 56번에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생활 공간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5번 자립성 향상과 신체 균형 유지가 맞습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안전 손잡이는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가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용품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안전 손잡이의 모습입니다. 57번 57번에 감염 예방 방법에 관한 설명은 1번 혈액이 묻었을 때 찬물로 닦고 더운 물로 헹군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감염 예방을 위해서 카레트 등 고무 제품은 15분 이상 끓인 후 쟁반에 널어서 그늘에서 말립니다. 3번 장갑을 착용하여도 배설물 처리 후에는 손을 씻습니다. 4번 가래 흡인기 흡인병의 분비물은 바로 즉시 버립니다. 5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나 물건은 따로 세탁하거나 씻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흡인기는 기도의 분비물을 배출하지 못하거나
연화를 못하여 생기는 코와 입의 가래나 분비물을 제거하는 기구입니다. 58번 58번에 홍수로 인해 수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은 2번 물이 집 안으로 밀려오는 경우 모래주머니로 막는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가스밸브는 잠깁니다. 3번 밀려온 물이 집안에서 빠진 후 안전조사가 끝난 뒤 전기를 사용합니다. 4번 홍수로 밀려온 물에 몸이 젖은 경우 비누를 이용하여 깨끗이 씻습니다. 5번 집안에 물이 빠지고 나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줍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홍수로 밀려온 물은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물에 젖지 않게 합니다. 59번 59번에 흡인기를 사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정전에 대비하는 방법은 1번 보조 전원 장치를 마련해 둔다가 맞습니다. 지문 2번 연결 코드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콘센트 보호용 커브는 씌워 사용합니다. 4번 의료기기용은 반드시 접지용 3핀을 사용합니다. 5번 누전 차단기의 스위치는 전류가 차단되도록 열어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전기사고는 누전, 과전류, 합선, 불꽃 방전, 과열, 사용자의 부주의 등으로 발생합니다. 60번 60번에 치아 손실이 있는 재가 대상자의 식사를 조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양배추는 센 불로 익힌 후 약불로 줄여서 찐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아 손실 및 씻기 장애 대상자의 음식은 식재료를 부드럽게 조리하고 크기를 작게 하여 섭취를 돕고 부드러우면서도 바삭하거나 아삭한 질감을 활용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조리 방법은 음식이 딱딱해지는 것으로 치아 손실이 있는 대상자의 식사 조리 방법이 아닙니다. 61번 61번에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은 5번 낮 동안 2 내지 3시간 간격으로 환기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재가 대상자의 주거 환경은 전체 난방을 합니다. 2번 창가에는 화분을 놓지 않습니다. 3번 습도는 40 내지 60%를 유지합니다. 4번 자연 채광은 살균 등 신진대사를 좋게 하나 직사광선은 커튼 등을 사용합니다.
62번 62번에 제가 대상자의 외출 동행 설명은 5번 동행 후에는 외출 동행이 만족스러웠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외출 동행은 장보기, 병원 가기, 나들이 등 대상자와 함께 외출하는 것입니다. 지문 1번 제가 대상자와 외출 동행 시 대상자와 가족의 지나친 요구가 있거나 지문 2번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도 시설장이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조절합니다. 3번 동행 전에는 신분증 등 준비물은 요양보호사가 점검 확인합니다. 4번 동행 중에는 도보시 보폭은 작게 하여 천천히 이동합니다. 63번 63번은 입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방을 청소하겠다고 할 때 대처는 5번 집에서 하던 대로 자신의 방을 청소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닙니다. 64번 64번에 치매 대상자의 욕실을 안전하게 조성하는 방법은 5번 거울에 덮개를 씌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않게 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온수기의 온도는 낮추어 놓습니다. 2번 높이가 낮은 욕조를 설치합니다. 3번 욕실에 문턱을 없애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합니다. 4번 비누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둡니다. 65번 65번에 치매 대상자가 반복적으로 서랍 안에 물건을 꺼내어 흔들어 놓을 때 대처 방법은 4번 고구마 순을 같이 다듬자고 한다가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다소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주변 상황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논리적 생각을 못해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심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66번
66번에 평소에 식사를 잘하던 치매 대상자가 갑자기 식사를 거부할 때 대처는 4번 틀니에 문제가 생겼는지 확인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하지 않으려고 할 때 확인할 사항으로 입안에 상처가 있는지, 틀니가 잘 맞지 않는지, 복용약 부작용으로 식욕이 저하되었는지, 수저 사용법을 잊었는지, 시력에 문제가 있어 음식에 혼란을 느끼는지, 음식에 대한 인식이 불가능한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한 대처 방법입니다. 67번 67번에 제시된 낮 동안 꾸벅꾸벅 졸고 있다. 2, 3일간 잠을 자지 않고 2, 3일간 계속 잔다. 밤에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낮에 낮잠을 잔다의 상황에서 치매 대상자의 수면장애를 돕는 방법은 3번 낮 시간에 산책을 하거나 운동하도록 돕는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수면장애의 돕기의 기본 원칙으로 대상자의 수면 상태를 관찰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집 밖에서 운동을 하게 하고 수면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지문 1번 치매 대상자의 수면 장애를 돕는 방법으로 오후에 시원한 녹차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2번 낮에 조는 경우 말을 걸어 자극을 줍니다. 4번 밤에 자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등 지나치게 집중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5번 숙면을 위해 적정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은 장기 복용하지 않습니다. 68번 68번에 야간에 배회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3번 집안의 보행로를 따라 걷게 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배회의 원인으로 기억력 상실이나 시간과 방향 감각의 저하, 정서적 불안, 배고픔,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것 등이 이유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돕기 방법입니다. 69번 (69번에) 치매 대상자가 자신의 부채가 없어졌다며 찾아다니는 행동을 반복할 때 대처 방법은 5번 똑같은 부채를 준비했다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환각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고, 망상은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잘못된 고정 믿음을 말하는 것으로 피해망상과 도덕망상이 있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70번
70번에 제가 치매 대상자가 해질녘만 되면 보따리를 싸서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할 때 대처는 1번 애완견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한다가 가장 적절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석양정우군은 낮에는 유순하다가도 저녁 8시에서 9시만 되면 갑자기 침대 밖으로 뛰쳐나오거나 옷을 벗고 방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미흡한 대처 방법입니다. 71번 71번에 치매 대상자의 인지 자극하기 위한 일기 쓰기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은 2번 작성한 일기 내용에 대해 대화한다입니다. 지문 1번 일기 쓰기 인지 자극 프로그램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는 치매 대상자에게 적용합니다. 3번 양식이나 선택 질문을 빈 종이에 쓰게 해야 합니다. 4번 대상자의 관심을 주제로 쓰게 합니다. 5번 대상자의 진압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둡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인지자극 훈련은 치매의 진행을 늦추고 정상을 완화하기 위한 비약물 요법입니다. 72번 72번에 말을 잘 듣는 바람직한 경청에 속하는 것은 2번 대상자와 의견이 다르더라도 일단 수용한다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로 대충 미루어 짐작하고 충분히 듣지 않고 조언하는 것, 비교하는 것, 미리 대답을 준비하는 것, 듣고 싶지 않은 말을 걸러내고 반박과 논쟁을 미리 준비하고 나의 경험에 맞추어 대화하고 대화의 본질을 피하기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경청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73번 73번에 며칠째 속옷을 갈아입지 않으려고 하는 대상자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5번 건강을 해칠까봐 염려되니 갈아입었으면 좋겠어요가 맞습니다. 나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으로 이야기하는 표현법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나전달법의 표현법이 아닙니다. 74번 74번에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들다가 적절하게 도왔습니다. 다른 지문들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돕기 방법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판단력, 이해력 장애는 발생한 일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말하는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경우입니다. 75번 75번에 제시된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의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4번 진압력 장애입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환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입니다. 76번 76번은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 머리를 한 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가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공감은 상대방이 하는 말을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감정을 함께 느끼며 자신이 느낀 바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문들은 공감적인 반응으로 옳지 않습니다. 77번 77번에 제시된 숨을 쉴 때 목에서 이상한 소리를 낸다. 갑자기 기침을 하며 괴로운 얼굴 표정을 한다. 가슴 부위의 호흡 운동은 보이지만 공기 흐름이 없다의 증상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게 한다가 맞습니다. 위 제시문은 질식으로서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질식은 폐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상황이며 이로 인해 인체 조직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문 1번 질식은 손가락을 넣어 빼내는 것과 2번 구토를 유발하게 하는 것은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어 시도하지 않습니다. 3번 대상자를 눕혀 심폐소생술을 하는 것은 눕게 하면 더 위험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4번 얼굴을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를 유지하는 것은 경련시 돕는 방법입니다. 78번 78번에 대상자의 왼쪽 팔에 출혈이 있을 때 지혈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출혈 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출혈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해야 합니다. 79번 79번에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을 압박하는 자세로 옳은 것은 1번이 맞습니다. 아래 참고사항과 같이 가슴 압박은 구조자의 체중을 이용하여 양팔의 팔꿈치를 곧게 펴서 어깨와 일직선을 이루게 하고 구조자의 어깨와 대상자의 가슴이 수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80번, 80번에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4번 심폐소생술 시행은 119 구급대가 현장 도착할 때까지 지속한다가 맞습니다. 지문 1번 자동 심장 충격기 사용은 심장 리듬은 2분 간격으로 자동 분석합니다. 2번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뗍니다. 3번 쇼크 버튼을 누르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시작합니다. 5번 패드는 대상자의 왼쪽 중간 겨드랑선과 오른쪽 중간 빗장뼈 밑에 붙입니다. 참고사항과 같이 자동 심장 충격기의 일반적 단계로서 먼저 전원을 켜고 패드를 붙이고 다음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후 모두 물러나게 하고 재세동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즉시 다시 가슴 압박을 합니다. 이상으로 실력 향상을 위한 네 번째 실기 영역 문제풀이였습니다. 계속되는 5번째 문제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대비한 요점 정리와 문제풀이, 매회마다 출제되는 문제 모음, 기출문제와 모의고사, 최종점검 마무리 연습 문제풀이가 CBT와 지필시험을 대비하여 준비되었습니다. 오늘 문제풀이 중 잘못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고 응원 드립니다. 고맙습니다.